연세대학교 의료원장이신 박창일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해서 요새 재활장애인의 대부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활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 정형외과를 했었습니다. 네. 예, 나름대로 저는 이제 정형외과 수술은 뭐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고 네. 잘한다고 자부하고 또 실제 수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 생명도 살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신정순 박사님이라고 지금 뇌성마비 복지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네. 저희 그 박사학위를 이제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셨는데 네. 그분께서 저보고 한번 재활약을 해보지 않겠냐. 예. 근데 저는 그 당시는 재활약을 하는 분들이 없었고 사실 인기도 없었습니다. 예, 또 저는 또 그 당시 인기 좋은 정형외과를 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저를 부르시더니 그럼 우리나라 재활약 분야 누가 개척해 나가겠냐. 또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이 의료계를 이렇게 선도해 왔는데 재활약을 선도할 그런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적절하니 당신이 맡아서 하시오.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재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권유에 대해서 원장님이 새롭게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활의학을 처음으로 이제 자리 잡게 하셨을 때 당시만 해도 사회가 이런 재활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지만 그 사람들을 감추고 조금 그러면 이제 나다니기도 싫어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시만 해도 장애인이 있으면은 집에서 손님이 오셔도 저 어디 다락이나 이런 데 숨기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집안들도 있었고 그렇죠.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거리를 이렇게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뇌성마비가 집안에 있으면은 뭐 아이들 처음부터 일찍 조기에 치료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늦게까지 집에 숨겨두고 이러다가 정말 어떤 문제가 심각해져야 병원에 오고 이런 시대가 그 시대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이제 재활의학을 전공하시기 시작한 다음 독일에 가셔서 어떻게 우리와 다른 점을 많이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독일에 이제 뮌헨하고 하이델베르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하이델베르크에 척추 손상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 치료를 다 하고 나서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바로 교육을 또 시켜주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그 교육장에 봤더니 예를 들면 뭐 무역을 한다 하면 실제 무역하는 것처럼 거기서 뭐 신용장도 보내고 뭐 하는 이런 교육을 다 시키고 이분이 이 휠체어 타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뭔가 그걸 알아서 그분에 맞는 직업을 골라서 그걸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또 제가 거기서 이제 봤던 것은 1년에 한 번씩 퇴원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도 열고 서로 정보도 나누고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독일의 그런 장점을 보고서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사실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야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돌아가면 좀 한국에서도 좀 이거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의 화면을 보니까 스포츠 팀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히 스포츠 팀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으셨습니까?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하게 되면 우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다시 간다면은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집에 가서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이제 제가 스포츠를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제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우리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재활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는가 하는 문제들,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겐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198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린 정진환.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놔!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어.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두라고! 아유, 알았어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평생 두 발로 설 수 없다는 충격. 22살 정진환에게 세상은 너무도 가혹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졌다. 네. 어서 오세요. 재활병원에서 중도 장애인에게 제2의 인생을 찾아주던 박창일. 삶을 포기하는 한 청춘을 그대로 두고 볼 순 없었다. 정진환 군, 진정한 장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요. 자네 장애는 신체가 아니라 마음이야. 자네는 두 다리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큰 문제야. 제 인생은 끝났어요.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자네가 원한다면 퇴원하게. 하지만 자네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재활 치료를 하는 이들을 보게. 왜 젊은 친구가 포기부터 하려고 하나? 어? 그렇게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 끝난 것일세. 아버지가 된 심정으로 1시간 가까이 정진환을 꾸짖은 박창일. 그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 꽁꽁 얼어붙었던 진환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저도 남들처럼 살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 지금부터 노력하면 되는 거야. 이후 새 삶을 꿈꾸며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한 정진환은 하루하루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갔고, 피나는 그 노력의 결실은 2000년 장애인 올림픽에서 꽃을 피웠다.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에서 사격 부분에 금메달을 딴 정진환 선수의 그 재활 훈련기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진환 선수 이렇게 바로 잡느라고 호통도 치시고 힘드셨죠? 정진환 선수의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예, 지금 뭐 화면에 보셨지만 네. 저 이상이 없습니다. 네. 뭐 난리 많이 폈죠. 네. 그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돼서 들어왔으니 뭐 그때 그 절망감이란 게 대단했겠지요. 그래. 뭐 간호사실에선 뭐 집어던지고 아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횡패를 부리고 난리 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정진환 선수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네. 누구든지 갑자기 이렇게 다쳐서 마비가 오면은 누구한테나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내가 이게 마비가 안 될 거다. 그러다 그걸 알게 되면 분노가 생기죠. 그래 분노가 지나가야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재활의 그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정진환 군에게 강고 기자가 얘기를 했죠. 한 1시간 이상
붙잡고 얘기하고 했을 때 본인도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 선수뿐만 아니라 예. 이런 분들이 예. 이제 재활 치료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겪는 것도 절망에 빠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예, 대개 이제 장애를 입고 예. 의료 재활은 끝나더라도 예.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은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또 아무래도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좌절하고 방구석에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점점 또 우울해지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리 생활할 수 있도록 정상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 그 테니스, 농구, 아이스 슬레지 하키 이렇게 팀을 활동 중이신데 이런 경기를 위해서 그 이제 하려면 뭐 장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들이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필처 그 자체 가지고서는 이 게임이 되질 않을 텐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원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운동 기구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휠체어 테니스단을 창단할 때는 그 당시 저희가 장애인 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또 주위에 아는 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후원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휠체어도 사고 또 이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고 또 아이스 슬리지 하키라고 썰매 하키는 그게 뭐 몇백만 원이 갑니다. 그 썰매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재료만 사다가 저희가 이제 재활병원에 보조기를 만드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또 선수들에게 환자분들의 다 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다 맞춰 가지고 이걸 해서 또 그 선수 수만큼 만들어서 또 창단해 가지고 이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연습장도 또 돈이 드니까 대개 장애인들이 이제 직업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뭐 연습장 사용료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후원 기금으로 이제 후원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부들을 창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박의리 원장님 이렇게 뵈면서 예. 어떻게 해서 그 의사로서는 그냥 치료만 해주고 끝나야 될 걸 그 삶의 모든 길에 관여하는 일을 택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뒷길까지 다 그 뭐 의료 보조기까지 다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뭐 하여튼 그래도 세상이 또 뭐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주위에서들 또 많이 도와주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잘 저희가 이제 뭐 그 돕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요.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고 네. 또 이렇게 재미있게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리더하셔서 그래도 다 믿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선생님의 인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많은 척수 장애인들이 원장님의 지도를 받고 그 치료를 받고 하셨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환자도 있으십니까? 예. 뭐 여러 분이 있죠.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한 18살 때쯤일 겁니다.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읽어봤더니 그 어려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18년간을 방 안에만 엎드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앉아보지도 못하고 18년간을 엎드려 있었더니 얼마나 이게 갑갑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분은 어머님, 호르모님하고 둘이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게 뭐 치료비도 없으니까 병원도 가본 적이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장애인 후원의 그런 그 기금 가지고 저희 사회사업팀 보고 빨리 모시고 와서 우리가 한번 진찰해 보자.
그게 입원시켜서 이제 치료를 여기저기를 이제 좀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혼자서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되고 혼자서 이제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퇴원했는데 뭐 집에 가더니 집에 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해질 때까지 안 들어오더래요. 밖에 그냥 휠체어 타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또 성격이 이분이 밝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더니 또 취직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어머님 모시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뭐 자주 서로 연락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어딘가 그냥 의료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자리에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옮겨놓는 그 정성이 우리 이 재활의학에는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정진환 선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1987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정진환 씨. 한때 삶을 포기했던 그였지만 박창일 원장의 따스한 격려로 소중한 삶을 되찾았다. 뭐 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였다고 아마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금 정신이 차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을까. 그때 원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저한테. 독일에서는 저처럼 다친 친구들이 이제 뭐 재활하는 과정, 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젊으니까 해야 될 일이 더 많지 않느냐. 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 새로운 세계, 이제 그런 주로 뭐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던 당시 박창일 원장의 진심 어린 충고는 굳게 닫힌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이후 재활의 노력 끝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자리에 선 정진환 씨.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준 박창일 원장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한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진환입니다. 저를 다시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요즘 너무 즐겁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체육을 행정으로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아버지같이 이렇게 계셔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또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꼭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네. 정진환 선수의 저 고백을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돕니다. 예. 세상에 살면서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나는 우리가 그 박창일 의료원장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뿌리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 선수를 비롯해서 척수 장애인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사실 신체적인 장애는 저희가 그렇게 어떤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신체적인 장애를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듯이 그저 장애는 하나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열심히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에는 또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그런 그 세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신다면은 하늘은 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또 도움도 있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삶의 즐거움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더 나아가서 이 장애인분들이 또 다른 자기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쁨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여러분들 힘내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나보다 더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해주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육체적인 장애는 하나의 차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극복해서 사람답게 사는 길만이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여쭙고 싶었는데 예. 이 병 고치다가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학이 한만 발전됐다 하더라도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특히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의사로서 사실 절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 또 이걸 또 이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하여튼 제 최선을 다하고 제가 좌절하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좌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럴 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 스스로 좌절하면 다른 사람에게 좌절이 옮겨 붙을까봐 걱정하면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명심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연세대학교 재활병원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삶의 세계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드립니다. 박장희 교수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